안녕하세요. 이영기 교사입니다.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원 영역 선택 툴, 그리고 올가미 툴, 그 다음에 다각형 영역 선택 툴,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예, 툴만 배우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재미난 효과도 해볼 거예요. 자, 지금 화면을 보시면요. 이렇게 코알라 사진이 하나 있고, 코알라 사진이 확대됐을 경우, 자, 이 점들이 픽셀. 자, 보시면 이렇게 점들이 보일 겁니다. 자, 이 점들이 픽셀이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께 원 영역 선택 툴도 설명을 드리고 픽셀이 무엇인지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예제를 꺼내봤습니다. 자, 그럼 원 영역 선택 툴은 어디 있느냐? 자, 어제 저희가 사각형 영역 선택 툴을 선택했을 때 자,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원 영역 선택 툴로 바꾸냐? 아주 쉬워요. 누르고 계시면 돼요. 자, 누르고 계시면 옆에 이렇게 툴들이 추가로 확장되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가요? 자, 그러면 요 원 모양의 영역 선택 툴을 선택을 하란 말이지? 그러면 영역 선택 툴이 원 모양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원 영역을 어떻게 이 코알라 원만큼만 할 건데요. 볼까요? 이렇게 근데 정확하게 맞지가 않네요. 잘, 그죠? 그리고 지금 정원을 만들어야겠죠? 정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자, 정원을 만들어야 되고요. 이 코알라 원만큼만 정확하게 영역이 들어가야 돼요. 자, 생각보다 쉽지가 않네요. 정원도 만들어야 되고 정확하게 코알라에만 영역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네요. 자,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자, 첫 번째, Shift를 눌러준다. 뭐? Shift. 자, Shift 키를 눌러주시면 어떻게 되나 볼까요? 자, Shift를 누르고 영역을 선택을 해볼게요. 자, Shift 키를 눌렀습니다. 자, 그랬더니 원이 항상 정원의 모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마우스를 어떻게 가져가든 정원을 유지하고 있어요. 자, Shift 키를 놔볼게요. 자, 놨더니 어떻게 돼? 마우스 따라 모양이 타원형, 계란형도 되었다가 옆으로 누운 계란형, 길쭉한 모양도 됩니다. 그죠? 자, 근데 Shift를 누르는 순간 어떻게 된다? 정원으로 바뀌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뭐냐? Shift 키는 도형 혹은 영역을 정형으로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사각형 영역 선택 툴도 마찬가지예요. Shift 눌러볼까요? 자, 어때요? 마우스를 어떻게 움직이든지 항상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정형의 원을 만드는, 정원을 만드는 방법은 알았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방법. 정확하게 이 코알라 부분에까지 영역으로 맞추는 방법. 예, 두 가지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굉장히 쉬운 방법입니다. 자, 우선 코알라를 조금 확대해 주셔야겠네요. 조금 확대해 주시고요. 자, 자가 꺼내져 있을 겁니다. 자, 자가 없으신 분은 단축키 뭐였죠? 컨트롤 R. 자, 룰러라 그랬죠? 자의 영어 이름은 룰러예요. 그럼 앞 글자 R을 따서 컨트롤 R을 눌러서 어떻게 자를 만들었다, 자를 없앴다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컨트롤 R, 컨트롤 R. 이렇게. 자, 좌위에다 한번 마우스를 놔볼까요? 그러면 화살표의 모양이 바뀔 겁니다.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쭉 클릭한 채로 쭉 드래그 해주세요. 그랬더니 무슨 선이 하나 따라오고 있어요. 자, 뭔가 선이 하나 따라오고 있어. 자, 이 선을 왼쪽 경계선에 딱 맞춰서 놓으십시오. 자, 그럼 하늘색 선이 보이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위쪽에서, 자, 마우스 놓고 쭉 밑으로 당겨. 자, 쭉쭉 당기다. 어디다? 코알라의 위쪽, 원의 가장 위쪽에다 갖다 놓으세요. 자, 그러면 좌측 끝과 위쪽 끝에 경계선에 두 개의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고요. 이 가이드라인이 만나는 중심점이 생겼습니다. 보이시나요? 자, 이 중심점, 두 선의 연결점에 마우스를 놓으세요. 자, 그리고 클릭한 채로 쭉 당겨봐서요. 자, Shift 누르고 당겨보시면, 자, 영역이 어떻게 되느냐? 정확하게 코알라 부분까지 들어갔어요. 맞나요? 자, 요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각형이든 원이든 항상 기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원 영역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요. 이 원 영역이 만들어지기 위해선 원의 곡선과 곡선이 만나는 포인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요거는 제가 그림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영역을 보시면 원에 하나, 둘, 셋, 네 개의 점이 있습니다. 자, 이 네 개의 점들을 곡선으로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보통 원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만약에 일러스트를 배우신 분이라면, 우리가 원이 만들어지는 포인트와 선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자, 일러스트를 아직 안 배우신 분도요, 저랑 나중에 펜 툴에 대해서 배우시게 되면, 펜 툴의 포인트와 앵커 포인트, 핸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시면서 요 개념을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곡선이 만들어질 때 어디에 기준을 두느냐? 자, 위점과 왼쪽 점에 기준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점을 잇는 이 포인트가 요 곡선의 기준점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부터 자, 쭉 당겼을 때 우리는 정형의 원을 내가 원하는 영역만큼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뭐 아직까지 확실하게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거는 계속해서 진행을 하시다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네,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입니다. 자, 원 영역 선택할 때 어떤 방식으로 선택해라?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부분의 위쪽과 좌측 끝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시고 그 가이드라인을 중심부터 두 라인이 겹치는 부분부터 쭉 당겨 주시면 내가 원하는 영역을 정확하게 선택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한 게 하나 나오네요. 요 하늘색, 제가 가이드라인 하는 요 하늘색은 도대체 뭔가요? 자, 요 제가 말씀드린 가이드라인이란 여러분들이 포스터를 그릴 때 연필로 밑그림을 그리시고요. 아니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글씨,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그림 해가지고 아주 눈에 보이거나 잘 안 보일 정도로 연필로 살살살 밑그림을 그려 놓습니다. 자, 요 가이드라인은 바로 그런 역할이에요. 예, 우리가 작업을 할 때 좀 더 쉽게 하게 하기 위해서 밑줄을 그어 놓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작업할 때 도움을 주는 도구가 들어있는 곳 어디라고 했냐? 뷰라고 했어요. 자, 이 뷰에는요, 뭐 모는 종이도 있고요, 뭐 자도 있고요, 확대도 있고요, 뭐 축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가이드 있고요, 가이드를 그 다음에 뭐 잠그느니 지우느니 새로 만드니 그 다음에 뭐 그리드라고 해가지고요, 모는 종이 효과도 있고요. 뭐 아까 보신 자는 뭐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뷰에서는 우리가 화면을 보는 데 있어서 다양한 효과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이드라인을 꺼내는 방법 하나만 더 설명드리고 계속 진행할게요. 자, 가이드라인은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자에서 마우스를 올리시고 쭉 당기시면 돼요. 이렇게 쭉쭉 당기시면 되고요. 자, 또 다른 방법 어디에 있냐? 당연히 뷰에 있겠죠? 뷰 안에 New Guide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이 New Guide는요, 정확한 픽셀을 입력하면 그 픽셀에 새로운 가이드가 생성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제가 140 세로 가이드라인 한번 꺼내볼게요. 자, 호리젠탈과 버티컬이 있습니다. 호리젠탈은 가로선이고요. 버티컬은 세로선입니다. 그래서 140 엔터. 자, 그때 정확하게 140 픽셀의 하늘색 가이드라인이 생성이 됐네요. 자, 좀 더 정교한 작업을 원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메뉴 뷰에 있는 뉴 가이드를 클릭을 하시면 되겠다. 네. 자, 그래서 뉴 가이드를 이용해서 우리 작업할 때 도움을 받는 방식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거는 정확한 영역을 선택할 때 굉장히 유리하고요. 자, 또 다른 방법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정원을 그립니다. 얼마나게? 내가 원하는 사이즈만큼 그려요. 자, 그 다음에 위치를 맞춰야겠네요. 자, 위치 맞출 때 어떻게 하느냐? 예, 영역을 그린 스페이스바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스페이스바를 눌러주시면 내가 영역을 그리는 중에도 위치를 이동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 스페이스바 누르고 이동이 되고요. 스페이스바를 띄면 다시 영역이 멈춥니다. 자, 영역이 커지고 작아지고 있죠. 이동하지는 않죠. 자, 근데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어떻게 된다? 영역이 그 크기 그대로 위치를 이동하게 된다. 자, 이거는 어느 정도 실력이 쌓여지시면요. 아마 뉴 가이드보다 훨씬 편리하게 사용이 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코알라, 이쁜 코알라의 테두리를 영역으로 선택을 했는데요. 자, 이제 이 영역으로 뭘 할 거냐? 네. 영역을 레이어에서 새로운 레이어로 만들겠습니다. 지금 영역으로 있는 이 부분에, 이 코알라 부분을 어떻게 새로운 레이어로 복사하면서 불러온다, 붙여넣는다. 자, 그래서 영역 선택된 곳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시면요. 레이어, 비어, 카피라는 게 있고요. 레이어, 비어, 컷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레이어, 비어, 카피. 밑에 있는 선택된 영역의 이미지를 현재 이미지에서 잘라낸다라는 거예요. 잘라내서 새로운 레이어를 만든다. 자, 그럼 레이어, 비어, 컷을 하면은 지금 백그라운드 레이어에 있는 이 코알라는 어떻게 되냐?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레이어, 비어, 컷. 뭘 그대로인데 사라져. 뭘 그대로인데 사라져. 자, 레이어 다시 볼까요? 자, 요렇게. 분명히 두 개가 하나였어요. 그죠? 하나였는데 레이어, 비어, 컷을 하니까 어떻게 된다? 두 개의 레이어로 분리가 됐다. 자, 눈 한번 꺼볼게요. 자, 새로운 레이어가 생성이 되어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코알라만 잠깐 떼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확대된 부분도 한번 뜯어볼게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한번 해보십시오. 자,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꺼내서 하셔도 되고요. 저처럼 Shift를 같이 누르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Shift Alt를 같이 누른 채로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요것도 자, 레이어 비어 컷을 해볼게요. 자, 근데 could not make new layer.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왜? empty. 뭐가? 내가 선택한 곳이 비어 있기 때문에 레이어를 잘라낼 수가 없대요. 무슨 말이야? 아까는 됐는데 왜 안 돼? 자, 잘 볼게요. 자, 오른쪽에 있는 레이어 팔레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선택된 레이어가 어디냐? 위에 있는 레이어네요. 코알라 얼굴이 있는 부분이죠. 자, 여기 보시면 비어 있는 부분. 오른쪽 부분과 바탕 부분이 어떻게 돼요? 체크 무늬로 되어 있죠? 자, 체크 무늬로 되어 있다라는 건 레이어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레이어에. 비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레이어의 체크 무늬는 뭐다? 비어 있는 레이어다.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레이어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저 확대된 사진까지 가져오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정확한 레이어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어디? 백그라운드 레이어에서 빼올 거잖아.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른쪽 마우스, 레이어, 비어, 컷. 자, 그랬더니 이번에는 제대로 실행이 됐다라는 거죠. 그죠? 제대로 실행이 됐다. 자, 이제 백그라운드에는 이미지가 하나도 안 남았어. 그죠? 레이어 1과 레이어 2에만 이미지가 남아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요 두 개의 이미지에 어제에 이어서 간단한 블렌딩 옵션 한번 적용해 볼게요. 레이어 스타일. 자, 블렌딩 옵션 어디서 어떻게 들어갔더라? 레이어에서 오른쪽 마우스 블렌딩 옵션. 자, 이번에는 어제는 이너 섀도우를 줬잖아요. 안쪽 그림자를 줬어요. 자, 오늘은 드랍 섀도우를 줘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그냥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 점들이 픽셀이 들어있는 요 레이어 마찬가지로 체크하시고요.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오른쪽 마우스, 블렌딩 옵션, 드랍 섀도우. 그 다음에 오케이.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 네, 이미지가 살짝 떠 있는 듯한 느낌을 주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원 영역 선택 툴을 이용해서 오늘은 뭘 했냐? 기존에 있던 원형의 이미지를 아래서 띄어서 새로운 레이어로 만들어 봤고요. 네, 원 영역을 정확하게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가 썼던 방법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가이드라인을 활용할 것. 두 번째, 시프트와 스페이스바를 동시에 사용할 것. 자, 시프트로 원을 열심히 그리다가, 자, 어떻게 이동할 땐 스페이스바를 눌러주면 영역이 이동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바가 있으면 이렇게 영역을 이동해 가면서 영역의 사이즈를 그리고 위치를 쉽게 조절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오른쪽에 보이시는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요 커다란 사각형들은요, 우리가 픽셀이라고 하는데요. 코알라를 확대한 거예요. 코알라를. 예, 옆에 있던 코알라 그대로 확대한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어때요? 지금 점선 보이시나요? 자, 작은 사각형들이 계속해서 집합되어 있는 걸 보이시죠? 자, 이 점들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만났던 모든 이미지의 기본이 되는 픽셀이라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픽셀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써? 당연히 이미지는 선명해지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디카 사실 때 100만 화소니, 200만 화소니, 500만 화소니, 1000만 화소니, 요즘 1300만 화소까지 들어본 것 같은데요. 1000만 화소, 1300만 화소. 이게 무슨 말이냐? 요 픽셀의 개수가 몇 개냐 이거예요. 몇 개냐. 똑같은 사진이라도 점을 많이 표현한 것과 점을 적게 표현한 것은 확연히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올가미 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가미 툴은요, 원 영역 선택 툴이나 사각형 영역 선택 툴과는 달리 내 마음대로 영역을 그려서 선택할 수 있는 툴이다라는 겁니다. 아, 내 마음대로 영역을 선택해? 정사각형의 모양 혹은 직사각형의 모양을 선택할 때 뭐가 좋았어요? 당연히 사각형 영역 선택 툴이 좋았단 말이야. 그죠? 자, 그런데 원 모양에서는 원 영역의 선택 툴이 좋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 볼까요? 자, 이걸 보니까 어때요? 아, 이거는 원으로도 하기가 힘들고 사각형으로도 하기가 힘들어요. 그죠? 자, 요거 같은 경우에도 원과 사각형으로 하기가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자, 이럴 땐 어떻게 하느냐? 내 마음대로 영역을 선택할 수 있는, 올가미 모양의 라쏘 툴이라고 합니다. 올가미 모양의 이 툴을 이용해서 영역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자, 확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어디를 선택할 거냐면요. 요 안쪽에 하얀색 탭을 선택을 할 거예요. 자, 좀 더 확대해 볼까요? 자, 이렇게 확대를 해서 이 탭 부분만 선택을 할 건데요. 아, 이거 우리가 기존에 했던 사각형이랑 원으로는 그 부분만 정확히 선택하기가 힘들겠죠? 그죠? 자, 이럴 땐 뭐가 좋아요? 올가미 툴. 자, 얘는 그냥 쭉쭉 클릭한 다음에 쭉쭉 그려주기만 하면 돼요. 클릭하고 이렇게 쭉쭉쭉쭉 그려줍니다. 자, 지금 부족하거나 좀 넘어난 곳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우선은 비슷하게 한다고만 생각을 하십시오. 자, 이렇게 영역이 선택이 됐습니다. 자, 영역을 선택하고 나서 좀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좀 더 확대하고 봤더니 어때요? 좀 더 확대했더니 아이고, 이 선이 좀 울퉁불퉁하네. 자, 절대로 걱정하실 게 없습니다. 자, 굉장히 제가 재밌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제가 하얀색만 선택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이럴 때는
자, 요거는 하얀색이 좀 더 추가가 돼야 되는 부분이죠. 그죠? 지금 영역을 더해야겠네요. 그죠? 자, 옵션 바를 보시면 영역을 첫 번째 버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버튼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버튼은 내가 클릭하고 드래그 할 때마다 새로운 영역이 생성이 돼요. 할 때마다. 그죠? 자, 그리고 네, 전 다시 한번 그릴게요. 이렇게 조금 일부러 틀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건 뭐냐? 영역을 기존의 영역에 영역을 추가한다. 기존의 영역에. 지금 현재는 요 안쪽만 영역이 선택되어 있죠? 자, 추가해 볼게요. 자, 플러스. 자, 요만큼을 추가하십시오. 자, 어떻게 됐어요? 영역이 추가가 됐어요. 자, 요만큼 또 추가했어요. 아이고, 이번엔 어떻게 됐어? 너무 많이 선택을 했네. 그죠? 자, 이렇다고 당황하지 마시고요. 이번엔 뭐? 빼기. 기존의 영역에서 새로운 영역을 뺀다. 내가 새로 그린 영역을 뺀다. 자, 이렇게. 자, 또 너무 많이 그렸으면 이번엔 더하기.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마우스 커서를 잘 보시면요. 첫 번째 거에서는 그냥 올가미만 보일 겁니다. 그죠? 두 번째 거 보시면, 자, 플러스가 보이실 겁니다. 그죠? 자, 세 번째 거 보시면 올가미 모양의 마이너스가 보이시게 된다. 자, 그럼 네 번째 건 뭐냐? 곱하기예요. 곱하기가 뭐예요? 두 개의 교집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가운데만 그려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 처음에 그려져 있던 탭의 모양과 두 번째 그린 사각형의 만나는 부분만 영역으로 남는다라는 겁니다. 참 쉽네요. 그죠? 그래서 영역을 이렇게 더하거나 빼가면서 선택하시면 좀 더 정교하게 선택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근데 작업하다 보니까 이거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하기 귀찮은데, 자, 그래서 뭐가 있다 그랬어요? 작업하기 귀찮을 때 뭐가 좋았다 그랬죠? 단축키가 있다 그랬죠? 자, 단축키가 뭐냐? 네, 영역 선택 툴을 선택하신 상태에서, 자, Alt를 누르시면요. 부호가 플러스인데 뭐로 변했어요? 마이너스로 변했어요. 자, 그럼 Alt는 뭐예요? 빼는 거예요. 자, Shift를 누르면 플러스가 됩니다. 자, Shift 누르면 플러스 바뀌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Alt 누르면 뭐가 돼? 마이너스. 이렇게. 그러면 Shift 누르면 영역에 더하기고 Alt 누르면 영역에 빼기네. 아주 쉽게 영역을 추가하거나 더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어떻게 지금 탭만 정확하게 영역이 선택이 됐나요? 예, 정확하게 탭만 영역이 선택이 됐다. 자, 그럼 이 탭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 탭 부분을 주변 색하고 좀 색깔을 맞추고 싶어요. 너무 흰색이 튀니까 약간 색을 흐릿하게 바꿔주고 싶습니다. 어떻게? 이 옷의 색깔과 비슷하게 바꿔주고 싶어요. 자, 색을 바꿀 때는요. 색을 바꿀 때는 뭘 이용하느냐? 뭘 이용하냐? 그냥 색을 막 집어넣고 붓으로 칠하고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붓으로 칠해도 돼. 네, 붓으로 칠해도 돼요. 자, 근데 이 방법 말고요. 가장 좋은 방법이 휴라는 것을 조절해주는 방식입니다. 휴. 자, 휴란 무엇이냐? 색상입니다. 뭐라고요? 색상. 자, 그래서 메뉴 이미지에 adjustment 안에 있는 hue saturation 이라는 메뉴를 클릭해 볼게요. 자, 단축키는 Ctrl U입니다. 자, hue saturation을 클릭했더니, 자, 메뉴에 뭐가 들어있어? hue. 그죠? 두 번째는 saturation, 세 번째는 lightness.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hue는 뭐냐? 색상이에요. 말 그대로 색입니다. 색. 자, 근데 지금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안 바뀔 겁니다. 자, 일단 원리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saturation은 뭐냐? 채도입니다. 색의 탁하고 맑은 정도입니다. 물감에 물을 많이 섞느냐, 물을 덜 섞느냐라는 뜻이에요. 네. 라이트니스는 빛의 밝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색의 밝기. 자, 왼쪽으로 가니까 어두워지고 오른쪽으로 가니까 밝아지죠.
자, 근데요, 흰색은요, 색상이 없어요. 흰색이에요. 다른 색으로 바뀔 수가 없어요. 검정색도 마찬가지입니다. 색상을 바꿀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라이트니스를 회색의 중간쯤에 놓으시게 되면, 예, 그리고 채도를 올려주시면, 예, 색상을 우리가 예,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가 다른 부분을 한번 영역을 선택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옷의 한 부분을 선택하고 이 부분에다가 색상을 한번 바꿔볼게요. 자, 이미지 어저스트먼트 안에 있는 슈 세츄레이션 선택을 하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는 슈만 바꿔도 색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맞나요? 자, 슈가 색을 바꾸는 거니까 슈가 색을 바꾸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흰색에서는 똑같이 슈 세츄레이션에서 슈를 왔다 갔다 했는데도 색상이 안 바뀌고 있어요. 자, 이럴 땐 뭘 해줘라? 라이트니스를 살짝 낮춰주고 세츄레이션 올려주신 다음에 슈를 바꾸면 색이 어떻게 된다? 예, 바뀐다. 세츄레이션을 많이 올리면 색이 더욱 많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자, 또 다른 방식, 컬러라이즈를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컬러라이즈. 자, 컬러라이즈 체크하고 라이트니스를 살짝 낮춰보겠습니다. 그리고 색깔 바꿔볼게요. 자, 했더니, 세츄레이션이 낮아도 바뀌네. 그죠? 네.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자, 요것에 대한 정보는 제가 좀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요. 예, 요거는 다음 기회에 색에 대한 요 슈, 세츄레이션, 라이트니스, 색상, 채도, 명도에 대해서는 다음 강좌 시간에 더욱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색깔을 약간 연한 녹색으로 바꿨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나 볼까요? 자, 흰색이었던 게 어떻게 됐어? 잠시만요. 윈도우의 히스토리. 이렇게 해서 색깔을 바꿨더니 어떻게 됐어? 녹색으로 바뀌더라. 자, 그럼 라sso 툴은 어떤 효과가 있다? 영역을 마음대로 드래그해서 선택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영역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거 아까 위에 있던 Shift, Alt는 라쏘에서만 되는 거냐? 아니에요. 사각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처음에 그리고 Shift 또 누르면 어떻게 돼? 영역이 더해지고, Alt 누르면 자, 영역이 빠지고, 자, Alt, Shift 같이 누르게 되면 곱하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 그냥 그리면 영역이 계속해서 새로 그려지고요. 그죠? 그 다음에 Shift를 누르면 영역이 더해지고요. Alt를 누르면 영역이 빠지고요. 자, 위에 있는 옵션의 모양도 자주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 저는 누르지 않고 뭘 눌렀다? 단축키. Shift 누르면 어떻게? 영역이 합쳐지는 걸로. 그 다음에 Alt 누르면 영역이 빠지는 걸로. Alt, Shift 같이 누르면 영역이 곱해지는 걸로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영역이 곱해진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어떠한 영역 선택툴도 마찬가지 효과로 적용이 된다. 자, 그럼 이번엔 뭘 할 거냐? 다각형 올가미 툴은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오늘 자석 올가미 툴을 먼저 할 거예요. 자, 자석 올가미 툴은, 자, 확대해 볼게요. 자, 이거는 아무리 라sso 툴이라도 영역 선택하기가 힘들 것 같죠? 그죠? 자, 자석 올가미 툴은 색과 색의 경계를 알아서 찾아주는 고마운 툴이에요. 자, 지금 보시면 빨강색 끈과 배경의 흰색이 색상 차이가 많이 나죠? 자, 이런 곳에서는 이렇게 쭉 대고 이동만, 한번 클릭한 채로 쭉 대고 이동만 해도 자동으로 영역을 선택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자, 볼까요? 클릭하고 쭉 따라가 볼게요. 쭉 가니까 어떻게 돼요? 선이 알아서 영역으로 잡아준다 이겁니다. 잡고 이동만 했을 뿐인데, 그죠? 잡고 이렇게 이동만 했을 뿐인데, 알아서 영역으로 선택을 해주더라. 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끝만, 요렇게. 자, 지금 보면은, 요 은색과 금색과 빨간색은 경계가 좀 약하죠? 예, 약하기 때문에 색상이 잘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이 자석 올가미가 잘 구별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오케이.
자, 그랬더니, 아까 했었던, 올가미 툴보다 조금 더 편하게 되었구나. 근데 이것을 사용할 때 주의점은 뭐냐? 색상 차이가 아주 뚜렷한 곳에서만 하시라는 얘기예요. 색상 차이가 뚜렷한 곳에서만. 자, 그리고 나서 이제는 세밀하게 작업을 해볼까요? 자, 이 부분 보면은 지금 금색이 선택되어 있죠? 자, 뭘 쓰면 될까요? 자, 라스트 올가미 툴 선택하고 영역 빼기 뭐였죠? Alt키 누르고 이렇게 선택을 해서 빼주면 어떻게 돼? 예, 미세한 부분까지 우리가 조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 가지 툴을 하나의 영역 선택 툴로만은 완벽한 영역 선택이 힘듭니다. 여러 가지 영역 선택 툴을 고루고루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자, 요 부분도 Alt 누르고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 혹은 자석 올가미 툴도 똑같이 Alt를 누르시면 영역이 빠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미세한 부분은 올가미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좋겠다. 자, 이 방법은요, 제가 알기로는 많은 분이 쓰진 않고, 제가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는, 여러분들께서 이걸 사용하시면요, 앞으로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이거 쓰시면 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자, 아까 똑같이, 자, 색상 바꾸는 명령이 뭐였죠? 단축키, Ctrl U, Hue and Saturation이었죠? Ctrl U 눌러주시면, Hue, Saturation, Lightness 조정이 된다 그랬죠. 자, 여기서 먼저 컬러라이즈를 한번 체크를 하시면요. 색깔이 단색으로 바뀌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체크하지 않으면 그냥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슈를 쫙쫙 움직여주니까. 자, 아까는 빨간색이었던 끈이 지금 무슨 색으로 변해? 노란색, 파란색, 자주색, 주황색, 계속 바뀌고 있죠. 그죠? 자, 그래서 다른 색의 끈으로 얼마든지 변화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너무 밝은 것 같으면 색깔 좀 어둡게 해주시고, 너무 어두운 것 같으면 조금 밝게 해주시고. 자, 여기서 값을 잘 조절해서, 아까는 분명히 빨간색 줄이었는데, 자, 다른 색 줄로 바뀌었죠. 자, 볼까요? 자, 요렇게, 어때요? 빨간색이었던 게, 약간 노란색을 띠는 줄로 바뀌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다음에 올가미, 그 다음에 자석 올가미, 이렇게 세 가지 영역 선택 툴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배우신 내용을 자료를 이용해서 한 번씩 따라해 보시고요. 제가 중간중간 말씀드린 단축키는 꼭 여러분들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